철강은 산업의 쌀이라 불리죠. 제조업의 핵심이고요. 당시에 미국 최대 철강 회사는 어디였냐? 카네기 철강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철강왕 하면은 앤드류 카네기를 꼽죠. 카네기가 어린 시절 엄마를 따라서 식료품 가게에 갔어. 근데 카네기가 엄청 가난하잖아요. 또 체리가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물건을 쭉 둘러보는 동안에 체리 파는 할아버지 앞에 가만히 서가지고 수북이 쌓인 체리를 계속 물끄머니 바라본 거예요. 체리를 물끄머니. 보통 애들 보면은 할아버지나 뭐 할머니들은 보통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집어주면서 뭐 하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체리를 파는 할아버지가 카네기한테 너 체리 먹고 싶니? 야, 먹고 싶으면은 먹어도 되니까 한 줌 집어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앤드류 카네기가 집어먹지도 않고 말도 없이 가만히 체리를 보면서 할아버지를 물끄머니 보고 또 체리를 보고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만 보는 거예요. 이제 카네기 엄마가 물건을 쭉 둘러보다가 이제 카네기를 발견하고서 뭐라고 했냐? 얘야, 할아버지가 허락했으니 집어먹어도 돼. 집어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카네기가 안 집어먹고 계속 체리를 보면서 꼼짝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카네기를 보고 체리를 주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손으로 체리를 한 움큼 집어가지고 카네기한테 딱 줬어요. 그제서야 카네기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할아버지가 주는 체리를 받아들고 이제 집으로 엄마와 같이 돌아갔다는 거죠. 이제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카네기한테 물어본 거야. 얘야, 너 왜 엄마가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집어주기 전까지 체리를 안 먹고 계속 물끄러미 쳐다봤니? 왜 체리하고 할아버지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알아봤니? 그러니까 카네기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카네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어려서 손이 조그맣잖아요. 할아버지 손이 저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제가 체리를 잡으면 몇 개 못 잡지만 할아버지가 체리를 집어주면은 훨씬 많이 잡아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어요. 그래서 카네기가 12살 때 미국으로, 낯선 땅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카네기가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한 일이 뭐냐? 기차 용광로에 석탄을 넣는 일을 하다가 이제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기차역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됐고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전보를 배달하는 전보 배달부가 됐어요. 성실성을 인정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전보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됩니다. 이 카네기가 전보를 배달하다 보니까 전보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보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싶었는데 책을 살 돈이 없어. 마침 동네에서 돈이 많은 제임스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위한 무료 도서관을 열게 됩니다. 근데 제임스 앤더슨이 이 도서관을 열어가지고 이 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 있게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책을 보는 조건이 뭐였냐면은 노동자들, 근로자들,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서관을 무료로 개방해가지고 책을 읽어줄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앤드류 카네기가 하던 일이 전보를 배달하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전보를 배달하는 일이 심부름이라고, 심부름꾼이고 정식으로 일을 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일종의 아르바이트지. 그래서 카네기뿐만 아니라 되게 그 당시에 아이들이 전보를 많이 배달했는데 아이들이 야,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카네기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왜 포기를 하냐? 포기를 하면 안 돼. 편지를 써보면 될 거 아니야. 일단 해봐야지. 야, 도전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하면 어떡해. 그래서 제임스 앤더슨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떤 편지를 쓰냐? 우리는 전보배달부 소년들입니다. 우리는 직장은 없지만 일하는 소년들입니다. 정식 직장은 아니지만 전보를 배달하는 일을 하는, 노동을 하는, 근로를 하는 소년들입니다.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제임스 앤더슨이 당연하게도 그 편지를 읽고서 전보배달부 소년들에게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을 수 있게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제임스 앤더슨이 만든 도서관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책들을 모두 다 샅샅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카네기가 이렇게 회고를 해요. 내가 부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의 독서로 인한 지식과 상상력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때의 그 지식과 상상력이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훗날 카네기가 2,500개가 넘는 도서관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제임스 앤더슨 도서관에 기념비도 세우게 됩니다. 결국에 카네기가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서 부를 이루는 통찰력을 가난한 사람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어린 카네기가 가난할 때, 책을 못 읽을 때 제임스 앤더슨이 만든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부를 이룰 수 있는 지식과 상상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돈이 없고 배움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책을 읽으면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훗날에 미국 전역에 2,500개가 넘는 도서관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철도망이 확대되면서 객차가 더 늘어날 것을 전망했고 정확히 그 전망이 맞아떨어졌죠. 침대 객차를 만드는 주식에 투자해서 크게 성공했다. 그래서 종잣돈을 아주 크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앤드류 카네기가 종잣돈을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디에 투자를 했을까요? 월급으로 시작해가지고 주식 투자로 종잣돈을 늘린 앤드류 카네기가 그 다음으로 택한 투자는요,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땅이었어요. 카네기가 1861년에 농장 땅을 삽니다. 부동산을 산 거예요. 카네기가 구입한 그 농장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땅이, 제가 지금 땅을 보여주고 있죠. 이 땅 밑에서
석유 유정이 발견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카네기가 매수한 땅에서 석유가 발견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압도적으로 큰 부를 이루게 된 데는 운이 많이 작용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카네기가 그 부동산을 안 샀으면은 그 밑에 있는 석유 유정을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을 샀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지. 주식도 샀으니까, 부동산, 땅을 샀으니까 그 밑에서 석유가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네기가 여기에서 엄청나게 큰 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끝인가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석유 유정에서 얻은 돈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한 겁니다. 사업을. 부동산을 통해서 얻은 돈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카네기가 배운 게 뭐예요? 카네기가 배운 게 철도 아닙니까? 평소에 카네기가 철도가 발달하면서 철도망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지. 그런데 철도를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하죠? 철도는 철강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도가 발달하면서 철강업이 발달하겠구나. 그런데 철강 회사를 세울 수 있는 돈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을 살 정도의 돈만 주식 투자로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샀는데 거기서 석유가 발견돼가지고 그걸 매각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카네기가 택한 거는 철강 회사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카네기가 석유 유정을 판 돈으로 카네기 철강을 설립하게 되는 거예요.